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주말 사이 전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순천시 주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목포 동명항에서는 접안 중이던 선박에서 70대 선원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여수에서는 오후 6시쯤 화정면 인근 해상에서 50대 낚시객이 갯바위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튿날인 3일 오전 11시쯤 영암군 삼호읍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20대 외국인 남성이 크게 다치고 외국인 3명과 주민 2명 등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남의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상승한 97%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1분기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을 보면 전남의 초기 분양률은 97%로 지난해 4분기 40%보다 5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남의 초기 분양률은 서울과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초기 분양률은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3개월을 초과했거나 6개월 이하인 아파트의 총 분양 가구 수에서 실제 분양 계약이 체결된 가구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완도군은 김과 미역 등 우수한 해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인데요. 10여 년 전부터 해조류 박람회를 열어 해양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 오는 2028년 국제 해조류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미리 보는 사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박람회 현장을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수조안에 직접 손을 넣어 완도에 생산한 미역을 만져봅니다. 관람객들은 현미경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해조류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전남 완도의 해양 자원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해조류 박람회의 사전 행사가 막이 올랐습니다. 완도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조류 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2년 뒤 치러질 국제 행사를 미리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산업형 박람회로서 해조류 수출 확대와 해조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완도가 세계 해조류 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 행사는 완도의 해조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전통 대나무 바다낚시 체험과 해조류를 직접 요리하고 맛보는 먹거리 체험 등 이색적인 콘텐츠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해조류 생산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와 학술 토론회도 마련돼 학문에서 산업을 아우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명사심리해변에서 진행된 맨발 걷기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천에서 왔고요. 완도 여행 중에 청산도 슬로우길 걷고 이거 맨발 걷기 참여할 수 있어서 사전 예약하고 왔습니다.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완도군, LG헬로비전은 완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완도의 그 치유의 섬이라는 그 컨텐츠를 갖고 LG 헬로비전이 또 그것을 널리 홍보해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 나왔던 다양한 체험의 활동들을 잘 기록해서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면서 동시에 완도가 정말 치유의 고장으로 본고장으로 최근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으며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조류. 이번 박람회는 올 2일부터 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LG엘로비전은 오는 6월 치러지는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 등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김창주 여수시장 무소속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시민 여러분, 2025년이 작년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경제 예측기관에서 여수는 세계 10대 부자 도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수는 10대 부자 도시는커녕 10번째로 망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저희들은 지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위직 행정가도 있었고 정말 내놓으라는 관료들이 시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있어야 될 지방자치의 원래의 목적인 경영이 없었습니다. 경영이 없다 보니까 살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망가지게 된 산단에 대한 예측과 선제적 대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야말로 한국 지방자치, 특히 여수의 지방자치가 다시 일어서려면은 반드시 경영이라고 하는 바퀴가 더해져서 건강한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시에 3,700억 원이라고 하는 정부 예산을 하루빨리 정치력을 발휘해서 받아와서 지금 일이 없어서 외지로 떠돌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여기서 시간이 더 늦어지면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지역 협력업체들, 그리고 연쇄적으로 산단의 소상공인, 숨통을 하루빨리 틔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업위기 특별 대응지역을 하루빨리 확정시켜서 고용에 대한 지원과 전체적인 그 고용에 대한 틀들을 정부가 좀 챙겨주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이행해야 될 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밀학 산단을 하루빨리 정치권과 지역민 모두가 합심이 돼서 하루빨리 첫 삽을 뜨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지역에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살만한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인 일자리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밀화학 산단이야말로 다양한 스페셜티 사업으로 청년들이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그리고 셋째는 무엇보다도 물가라든가 정주 여건, 이런 전반적인 도시들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여수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사업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꾸준히 살아왔고 또 사업과 동시에 지역사회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세계 박람회 때는 기획 홍보분과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했고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여러 어려움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한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부적인 내부 자원이나 갈등 구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이제는 행정이나 통제나 관리가 아닌 경영과 살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민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저 김창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새로운 요소, 재창조된 요소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과 광주에서 후보 14명에 대한 공천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전남은 담양 정철원, 곡성 박웅두, 여수 명창환, 나주 김덕수, 장성 김왕근, 한평 이윤행, 장흥 사순문, 구례 이창호를 비롯해 영암 최영열, 목포 박홍률, 광양 박필순, 영광 정원식, 신안 김태성 후보 등 13명이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광주는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이 구청장 후보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구도가 오자 경쟁으로 재편됐습니다. 최근 일부 후보들의 단일화가 진행된 결과 고두갑, 김혜룡, 이정선 예비후보 중 이정선 예비후보가 장관호, 정성홍 예비후보 중 장관호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는 강수경, 김대중, 이정선, 장관호, 최대욱 예비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당내 경선이 완료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조직들의 교육감 선거 유임 여부와 추가 단일화 가능성 등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의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자동 응답 시스템, 즉 ARS 조사가 먹통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주권사수 광주 전남 민주시민연대는 4일 결선투표 첫날 전남의 응답자 2,308명이 경험한 것으로 알려진 ARS 조사 오류가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며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경선과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에 공정성 문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진군 후보들이 강진원 군수 예비후보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예비후보가 수년 전 술자리에서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군수 재직 시절부터 현재까지 승진 인사 금품 요구 의혹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된 탈당과 복당으로 정당을 흔든 데 이어 중대한 의혹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7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과 광주의 명칭이 들어간 표지판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비 대상은 공공시설의 현판이나 도로 표지판, 문화재 안내판 등 전남과 광주의 명칭이 들어간 기존 표지판이 해당됩니다. 앞서 전수조사에서 전남은 5만여 개, 광주는 4만 2천여 개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시도는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우선 통합 체감도가 높은 표지판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성황도이 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광양시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성황도이 2지구 도시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연 생태와 대기 수질 등 주요 영향과 저감 방안이 설명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견 검토 후 실시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학 원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어린이날 즈음에 국립부산과학관이 AI와 과학 원리를 배우는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이 밖에도 부산 곳곳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국립부산과학관. 5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이번 주말과 어린이날인 5일 과학관 전역에서 AI와 과학의 원리를 놀이로 배우는 행사가 열리는데 각종 메이킹 체험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과학 프로젝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뚝딱뚝딱 패밀리 챌린지는 기본적으로 메이킹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AI를 실제로 써보는 프로그램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다른 데서는 보실 수 없었던 실제 AI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춘 AI 챌린지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일에는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의 초청 강연이 있고 천재들의 생각 비법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도 운영 중입니다. 5월 5일 영화의 전당에서는 제53회 부산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립니다. 어린이들이 비밀 요원이 된다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가 하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하는 공연과 크리에이터 라이브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시민 휴식 공간인 부산 시민공원에서도 이날 하루 어린이 문화 한마당이 펼쳐져 태권도와 저글링쇼 등 신나는 놀거리들이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그런가 하면 2일 부산시청 1층에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서는 착시 현상과 공기대포 등 과학 원리를 소재로 한 과학 마술 콘서트가 열리고 도모헌에서는 주말 동안 창작 아동극 공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또 어린이 대공원과 송상현 광장 등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들이 놀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한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부산 도심 관광지를 누비는 부산 시티 투어를 만원가량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국내 유일의 생명의료 전문 과학관도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내시경과 초음파 등 실제 의료기기를 활용한 전시부터 미래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한 특별전까지 마련됐는데요. 아이들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윗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초음파 장비로 간과 췌장, 신장까지 살펴봅니다. 생명 현상과 인체 구조, 의료 기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입니다. 집중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이곳에 이마를 대고 뇌파가 전달되면 미니카가 움직이게 됩니다. 세운다.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종합과학관은 여러 곳에 있지만 생명과학과 의료를 주제로 한 전문과학관은 전국에서 원주가 유일합니다. 물론 종합과학관에서도 생명과 의학을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주 깊게는 다루지는 못합니다. 대신 저희는 전문과학관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생명의료 분야에 있어서 체험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강원과학관은 신체를 중심으로 질병과 치료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의사를 꿈꾸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도 생소한 의료 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흥미를 느낍니다. 저희 아이가 꿈이 의사인데 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시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기획한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순회 특별전시도 함께 진행됩니다. 결국에는 동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저희가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동물들이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얘기하는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5일까지는 어린이날을 맞아 과학으로 놀자 어린이날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DNA 야광 팔찌 만들기와 태양 관측 안경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강원은 물론 대전과 과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국립과학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회원제인 사이언스 패스도 판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